안녕하세요. 요즘에 하락장에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 사연을 듣고 제가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습니다. 조 과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나스닥이 반토막 나서 5,000포인트까지 간다 해도 적립식 투자를 멈추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저도 2008년 겪었지만 마음이 흔들리네요. 끝이 안 보이는 폭락장에 두려움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슬슬 지쳐가기만 하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폭락장에 적립식 투자를 멈추지 않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폭등장에 적립식 투자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비싸게 사고 싶지 않아서 폭등장에는 현금을 모으거나 그나마 저렴해진 섹터만 모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폭등장에 기술주나 그런 게 많이 올라간다면은 배당주 같은 게 못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배당주랑 현금만 모을 것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S&P 500의 지수를 백테스트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건은요, 2006년 말에 만부를 스파이에 몰빵한 거예요. 추가 매수 없이 거치식으로 뒀고요. 2009년 2월 말에 여기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본전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2011년 2월 말. 2년만 기다리면 여기서 났던 반토막이 여기까지 와서 금방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추가 매수 없이 내비두니까 만불이 4만불이 되었죠.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만불을 거치하고 매달 10만원씩만 추매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만불이 4만불이 됐죠. 그리고 29,000불을 벌었죠. 하지만 아까 거기서 조건을 매월 100불만 추가해서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추가금은 총 18,500불입니다. 총 투자금은 28,500불이죠. 그렇게 되면 최종 금액은 98,733불로 7만 불을 벌게 됩니다. 아까 만불을 거치했을 때는 29,000불을 벌었지만 폭락장이건 상승장이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매달 매수를 했을 때 18,500불을 더 매수를 했고요. 번 거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벌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TQQQ를 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조가장의 시드머니인 2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조가장이 투자하는 금액인 200만 원을 매달 TQ를 샀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가 되었죠? 11년 만에 저의 자산은 이거 얼마죠? 900만 불? 그러면은 얼마야? 100억도 넘는데요? 와,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고 TQ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하락장에 원칙이랑 희망을 내려놓으실까요? 우리는 TQ의 엄청난 변동성과 상승 여력을 보고 투자를 한 건데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는 더 힘을 줘서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 반대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애인과 좋을 때는 장밋빛 미래만 보이죠. 하지만 싸우거나 헤어지면은 아무런 생각만 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고 주식시장에서 감정의 동물은 감정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구독자님의 사연을 듣고 정말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근본적인 멘탈 케어는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자기가 찾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 시장이 왜 무서운 거예요? 이런 하락장이 왜 무서우세요? 어차피 장투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운동할 때 PT쌤이 저한테 아니, 회원님, 이게 안 되세요? 답답해 하면은 저도 되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저 PT쌤이니까 잘하는 거지. 쉽게 할 수가 있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과장이 멘탈이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멘탈까지 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과장에게 하락장 안 무서워? 라고 물어보는 건요. 어떤 격이냐면은 여러분들의 아이가 자다 말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귀신 무서워. 귀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한테 뭐라고 하죠? 귀신 없어. 괜찮아. 토닥토닥 하죠. 여러분들은 귀신이 왜 안 무서우세요? 귀신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락장이 무섭지가 않아요. 상승을 믿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없고 영원한 하락장도 없습니다.
어제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아직 40%가 있어요. 나는 왜 무섭지 않을까 해서 저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다 읽고 팔았던 책들,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그런 게 많더라고요. 심리학 책, 자기관리론, 행복학, 멘탈 케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혜민 스님, 법륜 스님, 법정 스님.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도 조과장 유튜브 한번 볼 시간에 책을 한 권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책을 읽어라. 책을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자기가 배운 지혜를 책 한 권에 담은 거죠. 겨우 10,000원 돈, 20,000원 돈 내고 그 지혜를 공짜로, 공짜가 아니잖아. 20,000원 내고 배우는 겁니다. 되게 싼 값에 배우는 거죠.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심리학이 중요하죠. 심리학은요, 자기 관리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심리학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사람도 하나의 동물이에요. 성격은 다 다르지만 심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략을 공부하고 습관을 만들고 삶과 사랑과 사람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스님의 지혜를 배우고 미라클 모닝을 읽어보고 몸 관리를 공부하고 직장인이라면 이런 책도 도움이 되는 거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고 아들러의 심리학을 공부하고 호날두는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은 카네기 행복론입니다. 이게 정말 저는 한 5번 정도 읽었을 것 같아요. 3번에서 5번. 하버드 행복학, 인생의 지혜, 심리학, 정주영 회장님의 성공학, 신체 공부, 후츠파 정신, 뇌와 심리학, 프랭클린이라고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또 지혜를 배우는 거고요. 스님의 지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법, 행복학, 뭐 이런 거죠. 멘탈 잡는 데 도움되는 책들, 아니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들 소개해 드릴게요. 타이탄의 도구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지. 이거 괜찮고요. 스님 책 있잖아요. 스님 책. 이런 거는 뭐랄까,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고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아침형 인간, 제가 미라클 모닝 한다고 옛날에 샀던 건데 이런 거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잘 실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제가 이거 한 2번 정도 정독을 했는데 이런 걸로 정말 인생의 멘탈을 아주 세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졸리다는데 깨워야죠. 거인이 잔다는데.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책 중에 데일 카네기라고 있어요.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이런 거를 쓴 전설적인 분이신데 대충 목차를 보시면요.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원칙.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걱정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 위험, 위궤양, 정신병, 위암 그런 거. 정말 좋지 않은 거를 불러일으키죠. 어쨌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신 레몬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맛있는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 시장이 우리에게 폭락을 주고 공포를 준다면은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더 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락장에 분할 매수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의 자산은 더 크게 불어나겠죠. 제가 데일 카네기로부터 배운 지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에서 종종 드린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편하게 자고 하는 거는요. 나치 수용소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북한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조과장의 2억이 이런 애플, 맞소, 구글 3전에 들어간 돈이 당장 내일 6월 20일 날 상장 폐지가 되어도 동시에 회사에서 잘려서 직장을 잃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조과장의 행복 지수에는 전혀 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김밥 한 줄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잘리면 뭐 할 거냐면요. 배민 라이더스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할 겁니다. 배달의 민족 그런 걸 하면서 제목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저의 주식이 상장 폐지되어서 망했습니다. 이런 걸 올리면서 브이로그 하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어제까지 옳았던 것은 내일이면 틀릴 수 있다. 그런 거 아시죠? 지동설, 천동설. 시장의 낙관론과 비관론도 마찬가지예요. 자, 비관론자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면은 거봐라. 시장은 비관론이 맞는 것이다. 라고 우길 수 있지만 2009년까지죠. 시간이 지나면은 낙관론자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 하락장에서는 또 이제 비관론자가 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과 지금의 폭락장은 나중에는 반드시 틀린 사실이 될 수 있다. 조과장이 그리는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현재 2022년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죠. 2025년까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조과장이 그리는 미래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서 지금 2022년부터 3년을 버텨서 이때부터 점차 반등을 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하락장에서 그냥 끊임없이 믿으면서 매수를 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주식의 수량이 많아지고 평단가를 낮추면서 이렇게 매달 매년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때쯤에 오면은 이때 샀던 거는 고점에서 물려서 원금이지만 이때 샀던 거에서 모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저의 영상이 위로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책을 읽으세요. 조과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 읽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제가 평생 저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자기계발 운동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대신에 읽어서 제가 대신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의 영상이 싱싱트레인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